일단은 보니까 2008년생 11월생 남아를 가진 엄마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가족 모두 영주권 취득이고, 그러면 이미 아이가 18살이 되면 시민권을 전환할지 선택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전환을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랑 아마 겹치는 것 같아요. 2008년도생 남아라고 하면 이것만 고 사실 알 수가 없죠. 2008년생이 여기서 태어난 건지 아니면 뭐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신 건지,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같이 들어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태어났다는 걸 가정을 하면 당연히 뭐 시민권을 전환할지 선택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적법에서 나가 있는 제한 조건 이런 것들은 사실 법무부가 더 자세히 알고 있고 저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많은 분들이 병역 때문에 시민권만 생각을 하시는데, 주변에 이제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다른 법들이 되게 많아요. 관련된 법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을 만약에 미룬다고 해도 만약에 이주자시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국외 이주 허가를 받으면 그냥 연장이 되고, 한국 방문 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기 체제거나 영유활동만 아니면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30세 남성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한국 시민입니다. 2주 동안 한국 여행을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분 이제 이런 게 좀 답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병적 조회를 다 봐야지만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국외 이주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현재 한국 시민이라는 거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분은 복수 국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주자 관리가 돼 있을 텐데, 신고를 하셨을 텐데, 허가를 받으실 텐데, 2주 동안이라면 한국에 와서 신고할 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중 6개월 이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다만 본인 상태를 확인하려면,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재외국무원에다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들이 97년생, 그리고 2003년생,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미국 시민권, 엄마는 영주권이었는데 지금은 시민권입니다. 한국에 3개월 정도 여행을 하려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을 이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시민권, 어머니 영주권이면 복수국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를 따라서도 가니까. 그러니까 2092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친구는 그냥 단일국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모계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복수국적자고, 지금 시민권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당시에 시민권 요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97년생, 2003년생이기 때문에 2003년생이 몇 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21살이잖아요. 그럼 둘 다 그게 이주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3개월 정도 여행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까 1년 중 통상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계산을 하셔야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병청이나 이런 데서 알림이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3개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서 아이를 낳아서 여기 시민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주 혈통으로 하자면 이주 국적이 되네죠. 네. 근데 한국에서 여기 우리가 애를 낳는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출생신고 여부를 교민들이 꼭 얘기를 하세요. 출생신고 안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저희도 사실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상한 데서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교민분들이 병역 또는 국적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리는데, 그게 제가 제한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저희도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그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저희 쪽으로요.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항상 중요한 거는 규정대로 하면 항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정말 큐어리스한 게 있는 게요. 저는 18세 3월은 이제 지났어요. 아들이 복수국적 포기하는 거는. 네. 25세 이게 남았는데 이 아이가 미국 군대를 갔어요. 네. 그러면은 군대
마치고 와서도 한국에서 부르면 또 가게 질 수 있는 건가요? 두 개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인데요. 네. 병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별개로 해요. 특히 미국은 모병제고요. 한국은 징병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이 둘다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둘 다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별개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경무청에서 이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기본 데이터들을 법무부에서 정해진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법무부도 받고 네. 뭐 행안부나 이런 데서 자료가 다 국가기관이 법적으로 넘어옵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 경무를 지시하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법무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국에서 갑자기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저희 청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규정대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힘들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항상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다니는 것도 규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규정대로 하려면요. 네. 시민권인 부모들이 네, 한국에다가 혼인 신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들의 출생 신고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출생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법을 그건 또 국제사법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가 너무 사실 좀 그런 게 법이 많아가지고 네. 국제사법까지 걸리는데 사실 그 분야는 제가 한 번 봤는데요. 너무 복잡해갖고 그다음에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관련된 제일 정보만. 간단한 게 이거네요. 18세 3월 전에 하든가 네. 근데 늦었으면 병역과가 아들이 시민권자고 네. 며느리는 영주권자예요. 네. 근데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애를 낳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네. 태어나는 아이는 국적이 어느 쪽인가요? 아, 그거 아까 말씀드린 어디서 태어나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버지 시민권자고 어머니 영주권자라는 거는 어머니는 한국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는 두 가지 국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아주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혈통주의만 따라갔을 때는 뭐 만약에 아버지가 뭐 한국인이고 엄마가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를 낳으면 그냥 무조건 한국인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계 양계 혈통주의니까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쉽게 어머니가 미국인. 근데 한국에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 국적까지 가서 얘는 복수국적이 됩니다. 복수국적. 네. 그러니까 무조건 혈통주의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도 예, 둘 중에 한 사람만. 미국에서 태어나도 예, 미국에서 태어나도 복수국적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한 분만 한국인. 그러면 무조건 뭐 복수국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네.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병역 의무자로 관리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는 국적 상실을 할지 말지 또 국적 이탈할지 국적법과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니면 병역법 이제 끝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38세가 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이 되고 그 전시근로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예비군도 안 해요. 네. 저는 지금 이탈을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 지금 신청을 여기 영상안에다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서류가 되게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법무부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 졸업한 거에 대한 그런 서티피케이트를 다 떼어내야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한 달 반의 그 심사 기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외적 이탈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서 그게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외적 이탈 신청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여기 태어난 학생이 아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18살 되는 애 이탈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외적 지금 이탈? 16시 때 미리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린 건 여기서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이요. 국적법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국적법이 복수 국적이라서 다 이탈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시적 그 체류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출생 당시에 애를 출산할 당시에 일시적 체류 상태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탈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옛날에 쉽게 해서 원적 출산이라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규정이 생겼고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띄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더 정말 정확한 건 법무부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원래 이주로 온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왔는지 그거 그래서 텍스 그
인간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답답해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저희 병역만 하더라도 저희가 누가 이제 여쭤보면 병적 조회를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은 내가 궁금한 것만 질문하시지 내가 전체 내용을 다 안 알려주실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그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